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에 7건,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외 2건을 심사하고 윙스타워 지식산업센터 외 한 곳을 현장 방문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김형석 부위원장께서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진주시의회 21명의 의원 모두가 공동 발의한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의 각 호에 지역산업의 육성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는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경상남도에서도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모범장수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이러한 차원에서 모범장수기업을 발굴, 육성 지원하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진주시의 오랜 기간 동안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수기업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장수기업들의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경상남도 시군구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향토기업, 즉 장수기업 중 모범기업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모범장수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모범장수기업 인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올렸습니다. 안 제8조는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의 중요한 사항은 시행일과 위원회 설치에 따른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비용추계 제외 대상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 영향평가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기업통상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의원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성관 의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 조례도 제정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장수 기업이나 이런 데 없었는데 이런 걸 또 조례로 제정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발전이 많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5분 발언에서는 항토기업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모범 장수 기업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요? 예. 우리 최호연 의원께서 좋은 질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저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는 향토기업 지원 조례로 추진했습니다. 향토기업 지원 조례가 전국에 광역에 2개, 그다음에 시군에 2개가 있는데 향토기업 지원 조례의 단어가 이 원래 맞는 단어라고 보고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다만 이제 입법 고문들한 우리 진주시의 입법 고문에게 이 의뢰한 결과 예. 올 4월에 올 4월에 7월입니까? 4월입니까? 우리 7월입니까? 7월에 경상남도 모범 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게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보면은 시군구 조례 규칙은 이 시도의 조례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규율이 이제 대상하는 게 같고 이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경상남도 조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 황토기업이라는 용어는 경상남도 조례의 규정에 되어 있는 모범 장수 기업에 준하는 그런 내용으로 통일성 있게 뭐 정비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향토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있긴 한데 여기에는 이제 뭐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등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뭐 다소 미비해서 올해 제정된 경상남도 조례의 지원 규정들이 더욱 부합하게 돼서 모범 장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름을 바꿔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최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민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민국 의원입니다. 우선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그 우리 위원장님 늘 우리 진주 기업들, 진주 향토 기업들을 집토끼로 표현을 하시면서 상임위 때마다 늘 우리 진주 향토 기업 관리나 지원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조례안 발의로 또 이렇게 얼어붙은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진주 기업들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 발언하실 때는 20면으로 규정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또 30면으로 늘어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원 기업의 수가 좀 줄어들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는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최민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원래 제가 20년 그다음에 20명 이상의 그 직원들 보유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시행 초기로 실태 조사하고 모범 장수 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이 이제 그 우선이다. 다른 지역이 향토 기업이 잘 되고 있는데 보니까 조례는 제정이 됐는데 추진이 좀 늦어져 가지고 한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실태 조사하고 이런 것들의 시간을 많이 지금 이제 빼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국에 좀 잘 되고 있는 데를 제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조례의 기본 규정에 따라야 된다. 실태 조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도에서는 30명을 기준이 지금 이번에 조례에 제정이 되면서 되어 있고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향후 진주시의 성장에 발맞춰서 저는 20년 이상, 20명 이상의 고용으로 조례를 꼭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이제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하고 앞으로 경상남도와 협의를 좀 잘 해가지고 앞으로 말씀 주신 내용대로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조례를 이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질의 주셨으니까 제가 이 통계 자료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 질의 내용에 맞춰서 통계 자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2021년도 전국 사업체 조사 기준에 보면은 진주시 기업이 4만 1,000개 정도 됩니다. 그중 20명 이상 상용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685개에 불과합니다. 대략 이들 인원이 뭐 이리 보면 한 5,000명 가까이 고용하고 있는데 전체 한 36% 뭐 수준에 이제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진주시에서 이제 매월 발표하는 2023년도 9월 말에 9월 말 기준의 공장 등록 기준으로 보면 20명 이상 고용 기업을 찾을 경우에는 19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그 30년에 20명을 20년에 20명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의 혜택을 좀 더 많이 주고 또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또 이 조례를 자꾸 계속 보강해서 나가야 된다 이리 보고요. 향후에 이제 개정을 통해 가지고 20년 이상 20명 고용 인원을 할 경우에 모범 장수 기업 선정 가능한 기업 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진주에 183개가 있습니다. 이들 기업 중에 지역을 대표하는 모범 장수 기업으로 선정해서 육성한다면은 우리 진주시 특성에 맞는 정책이 되고 진주시의 지속 가능한 그 성장과 이들 기업들이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또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최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지원 의원입니다. 예, 윤성환 의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조례 제정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요 조례가 우리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진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아까 지자체 사례들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조례들이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제정을 하시느라 노력하셨을 건데 저번에 그때 5분 발언한 것도 제가 정말 강명 깊게 경청을 했고 그리고 관련 보도 자료라든지 그리고 신문 칼럼도 면밀하게 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5분 발언 내용들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제7조의 예우 및 지원상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살펴보니까 지원 규정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게 좀 더 폭넓은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예, 우리 존경하는 최지원 의원님 질의가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도 이번 이 향토 기업 지원 조례 그러니까 모범 장수 기업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그 안에 많은 지원 혜택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뭐 지금 뭐 외지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 그런 것들을 옮기지 못하게끔 미리 좀 많은 지원을 좀 해줘서 그런 것들을 담고 싶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사항들이 좀 있었고 또 경상남도 조례가 있다 보니까 그 범주 안에 맞추다 보니까 좀 제가 담고 싶은 내용들을 좀 빠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랑 의논하면서 또 조금 조율 중에서 좀 빠진 내용도 있고 해서 그거를 앞으로 재정을 통해 가지고 좀 보강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게 시행착오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그
이 많은 그 지원 내용을 넣으면 또 우리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도 좀 따르지 않느냐, 또 행정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귀하게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로 조금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넣을 수 있는데도 몇 가지 빠져 있는 간단한 것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으로 모범 장수기업의 생산 물품이나 뭐 서비스를 선정한다거나 또 모범 장수기업당 뭐 차량을 한 대를 뭐 공영 주차장에 무료로 뭐 제공한다거나 뭐 이외에도 모범 장수기업이 성장을 위해서 관내 사업장을 넓히거나 공장을 뭐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우선적으로 뭐 적극적으로 좀 많은 정책을 또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 일부 다른 지금 나와 있는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지금 또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한 대여섯 개 조례를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거는 집행부랑 같이 저랑 지금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고 해서 앞으로 이 조례는 지금 이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모범 장수기업 실태 조사와 모범 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이 그 우선이라 앞으로 개정을 통해서 계속 보강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정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우리 또 이게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서명 가능한 21분의 의원께서 또 전부 다 서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을 또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체 의원들 21분이 이 향토기업 지원, 모범 장수기업 지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많은 상공인들께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계속 그 응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 마쳤습니까? 네, 최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희 의원. 네, 위원장님, 우리 진주의 기업 활성화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노고가 많으시고요. 그 일환으로서 이번에 이제 5분 반의 조례까지 제정하셨고, 지금 이제 도조례 때문에 20년을 30년으로 이렇게 이제 잠정적으로 규정을 30년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고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도 그 여기 해당 기업이 현재 183개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모범 장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이제 설치하는 규정도 여기 넣어두고 계신데 지금은 이제 진주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로 대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첫 발을 떼고 나중에 조례 개정까지 포함해서 이게 조금 더 자리가 잡히고 제도적인 재정적인 이런 육성책이 더 구체화되면 요거를 독자적인 위원회로 이렇게 하실 그런 의향도 있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 그 신석희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저희들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평소에도 저희들 위원회가 지금 활동이 좀 안 되고 위원회를 축소하는 그런 어떤 흐름도 있었고 또 저는 이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우리 집행부랑 의논을 했는데 이제 새롭게 그 위원회를 경상남도처럼 상시위원회를 운영하기 전에 지금 있는 위원회를 좀 활용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좀 그렇게 집행부랑 협의 과정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을 제가 받아서 지금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위원회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기 전까지는 이 우리 기업활동 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정을 통해서 우리 이 기업 수가 늘어나고 하면은 모범 장수기업 육성위원회로 대체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저희 위원회 이런 진주시 기업 육성에 대한 이런 활동들이 조금씩 빛을 보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우리 신석영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이거 내용을 조금 담아가 정리한 게 있는데 요 잠깐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네,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예, 이게 지금
이 20명 이상의 일자리를 이들 기업이 이제 책임을 지고 20명 이상의 일자리가 진주시에서 20년 이상 된 기업을 이런 모범 장수 기업으로 선정해서 1년에 뭐 5개에서 10개 정도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은 선정해서 간다면 한 10년 정도 가면은 이게 100개 정도 기업을 만들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 모범 장수 기업을. 그게 만들게 되면 한 2,000개의 일자리, 최소 2,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진주시에 있는 기업 수 지금 파악한 거하고 지금 제가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우리가 원하는 대로 20년 이상 20명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진주의 고용 인구도 늘어나고 우리 진주 경제에 엄청난 많은 부흥에 이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답변 마쳤습니다. 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었습니까? 잠시 그 업무 협의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업무 협의 완료 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기업통상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입니다. 진주시 모범 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님 외 20명의 위원님께서 진주시 모범 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진주시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향토 기업에 대한 인정과 지원 시책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해오고 있으며 지난 9월 30년 이상 진주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향토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기업의 고충사항을 정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진주시 모범 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와 함께 상호 보완 및 명확성을 기하게 되어 모범 장수기업 육성과 진주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통상과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있습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모범 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은 업무를 마치고 위원장께서 계속해서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조례안을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위원회에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주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2023년부터 시작한 이룸 오작교 사업을 비롯하여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 방향과 그에 관한 기반은 미진한 실정입니다. 한시적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아닌 장애인들이 미래 4차 산업을 준비하고 취업 연계 교육 등 장애인
장기적인 장애인 일자리 정책 방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 촉진 정책을 마련하여 경제 생활 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재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촉진 및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취업 후 적응 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 추계는 진주시안의 비용 추계 등에 대한 관한 조례 제4조 비용 추계 제외 대상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 심사와 성별 영향 평가 등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 의회 입법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이 균등한 기회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의 기회가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호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호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 중 한시적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아닌 장애인들의 미래 4차 산업을 대비하고 취업 연계 교육 등 장기적인 일자리 정책 방향을 갖출 수 있다고 반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행석 의원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제3조 2항을 보면 시장의 책무 중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체에서 원하는 직무에 훈련된 장애인이 매칭되어 채용되고 4차 산업에 대비한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 훈련과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최원 의원은 누구보다도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형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호연 의원님, 저희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연구회도 만드시고 장애인 문제와 장애인 고용 문제에 이렇게 많은 정성을 쏟으셔서 진주시 의회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최호연 의원님의 정가후로 이렇게 분기점이 그어지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정말 거기 많은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조례 준비도 이렇게 정성껏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게 이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안인데 여기에 이제 핵심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진주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뭐 의무사항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 이제 시장님의 노력을 네. 촉구하면서 우리 전체의 그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런 정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장애인 고용에 관한 한은 우선 상위법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서 의무 고용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도 이런 게 의무 고용제가 시행 중인데 지금 시행 실태가 어떻고 그 실태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또 하위 법령으로 조례 제정을 갖다가 하게 되신 연유가 무엇인지요? 아, 네, 신석영 의원님 정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그 2023년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국가 및 공공기관은 3.6%, 민간 기업은 3.1%로 되어 있습니다. 점차로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선진국은 독일의 5%, 프랑스가 6%의 의무 고용 비율에 비하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라서 또한 진주의 경우 2023년 6월 기준 의무 고용 사업체 민간과 공공기관 전체 2.4% 정도의 고용률에 아직까지 그치고 있어서 따라서 더욱 적극적인 고용 촉진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용률을 보이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신 것인데 네. 이것이 저희 이번 9대 의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네. 의원님의 그런 노력의 결실을 반드시 맺을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협조하겠습니다. 아, 앞으로 예, 같이 잘해보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신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안 우리 최호연 의원 외에 12인이 그 발의를 하셨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가 다 우리 의원들께서 다 이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 보니까 우리 최호연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유증의 미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하셨고, 예. 뭐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최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깐 앉아 계십시오. 우리가 최호연 의원님 질의를 다 하시고 켜놓으셔도 됩니다. 요 가장님 또 설명드려야 되니까 놔두십시오. 질의는 마쳤고, 예.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에 소관 부서인 노인장애인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 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발표에 대해서 의견 발표 좀 부탁드릴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입니다. 장애인 고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최원 의원님 외에 11분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주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원안에 동의합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공공일자리와 전국 최초 민간 협력 장애인 일자리 모델 장애인 일자리 이룸 오작교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 일자리를 발굴 연계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시민의 관심도 제고와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지급 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계속 할까요? 한 개 더 하고 할까요? 한 개 더 하고. 예. 의사일정 제3항 진주 뿌리 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472호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2015년 9월 항공, 우주, 뿌리, 세라믹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출연금을 지원해 왔으나 사실상 지역조직으로 분류되어 2020년부터 가기정통부로부터 출연금 지원이 불가능해졌으며 인력 및 장비 운영비는 정부 과제 수행 등을 통해 자립화를 달성하였으나 시설관리 운영비는 꾸준한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립화가 어려운 실정으로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2억 4천만 원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항공 및 뿌리 산업 기업의 기초기술 개발과 산단 입주 기업의 생산 시제품 제작 지원, 내외부 전문가 초청 및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은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운영비 지원입니다. 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하신 동의안이 진주 뿌리 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보면은 센터는 산업부 사업의 결과로 구축된 조직 아닙니까? 이 생기원은 가기부 소관 기관이고 또 산업부 사업기관의 종료로 양 부처의 모두의 지원을 지금 받지 못하는 여건으로 지금 그런 제한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 근데 지금 제가 자료를 쭉 좀 보니까 5년간의 협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시설관리 운영비인 유지관리비 3천만 원, 그 다음에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2억 원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2021년, 2022년, 2023년에 각각의 2억 3천만 원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었고 보니까 2024년에는 1천만 원을 올려가지고 2억 4천만 원이 증액되는 점을 보면은 그지 이 협약서의 협약 기간 이후에 우리 유지관리 출연금 등의 정산 내용 이런 게 점검이 좀 필요하겠다 이리 싶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단장님 생각은? 예, 맞습니다. 2025년부터 이제 2억 4천을 출연금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또 사업비로 2억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이라든지 건설 유지 관리비, 기타 경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정산을 통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협약서를 좀 보고 그다음 정산 내용을 의안 심의 이런 거 전에 좀 자료를 제출 받아갖고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데 뭐 저희들 항상 새벽에 공부를 하니까 이걸 받아가 또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검토하고 이를 못해서 사전에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못 받았으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이걸 승인을 해주는 게 원래 저희들 순서인데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우리 팀장님들 메모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준비되시면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래 이 생산기술연구원에 우리가 출연을 한 2억 4천만 원 전액 시비로 하는데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니까 주요 사업이 R&D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뭐 고도화를 위한 현장 기술 개발 그리고 이제 뭐 산단 입주에 대한 생산에 대한 제작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부분에 대해서 뭐 시제품 제작 세미나 이런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완 결과에 의하면은 그런 부분이 사전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알고 하면은 그 의원들이 이해가 좀 더 좁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자료를 이후에라도 한번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영석 부위원장 잘 지적하셨고, 예. 그러면 제가 지금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는데 우리 김영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도 이후에 지금 협약서와 정산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좀 우리 의원들 7명에게 모두 좀 제출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관리 좀 해주십시오. 나중에 우리 자료가 넘어오면 우리 위원님들도 꼼꼼하게 점검을 좀 해주십시오. 미리 좀 받아보고 하는 게 맞는데 또 저희들이 또 놓쳤고 나중에 이후에라도 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단장에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예, 신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제가 뭐 이 분야에 좀 무지해서 이런 질문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2억 4천만 원 진주시가 출연을 해서 그 출연금으로 그 여기 진주 뿌리기술센터 그 고유의 업무인 그 R&D 그 부분에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운영비로 쓰시네요. 시설관리 운영비.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R&D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그 비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기업 통상가에서도 일부 좀 지원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 예산을 지금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는요? 국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게 지금 센터는 그러니까 산업부 생길 때는 산업부 그 다음에 이제 과기부소관 생기호는 과기부소관이 돼서 사업기간 종료로 양기간의 그 지원이 끊겼다. 이게 상식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걸 갖다가 국가에서 산업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갖다가 승인을 해줄 때는 어떤 긴 안목 속에서 장기간에 그걸 가지고 승인을 해주었을 텐데 이걸 일방적으로 이렇게 종료를 해버리고 또
과기부에서도 내몰라라 해버리고 이게 맞는 것입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국도 시비를 해가지고 출연금을 지원을 했는데 가기부 입장에서는 이게 본의회 성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수입 사업을 통해서는 운영비를 좀 충당하는데 좀 애로가 있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뭐 다소 무책임한 태도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거 앞으로 이제 이 어쨌건 진주시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리고 도의 약간의 지원을 받아서 이걸 이제 그 계속 꾸려 나가야 되는데 센터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 요청드린 자료 이제 저희 같이 보면서 같이 고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뿌리 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 계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제3473호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고시함에 따라 경상국립대 혁신도시 클러스터 항공국가산단 일원이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강소특구 육성을 통해 항공우주 부품 소재 분야 기술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연계를 강화하고 기술 개발, 사업화 및 창업 기업을 지원하여 기술, 창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강소특구 주관 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며 사업개요는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6억 3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유망기술 발굴을 통한 수요기업 매칭과 기술 이전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가제 지원, 연구소 기업과 첨단 기술 기업의 성장 및 창업 지원 등이며 출연금 지원 법적 근거는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제58조, 제58조의 2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이 이게 강소연구개발 특구 사업이 국가 직접 지원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우리한테 제출을 하는 6억 3천만 원에 대한 우리 매칭 비율이 지금 이게 조금 일반적인 비율하고 좀 달라 보이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율이? 이게 매칭 비율이 프로테지를 한번 따져보면은 국비가 한 70%, 도비 시비가 한 20% 그렇게 지금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비율하고 조금 다르다 그지? 예, 좀 그렇습니다. 2022년도 연차 평가, 그다음 실적 이런 거에 대한 세부 내용 점검이 좀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이 조례를 보니 이걸 검토하다가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그 2022년도 연차 평가의 실적에 대한 세부 내용을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원래는 이거 하기 전에 봐야 되는데 저희들 그냥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한번 보고 또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이런 부분에 저희들 미리 공부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또 그걸 분석하고 해가지고 정책 제안도 좀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바로 알겠습니다.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 주시면 제가 알아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서 간단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 대상 기관이 대전에 소재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일단 이제 이 재단으로 이 진주시 출연금이 6억 3천이 들어가는데 네. 그러면 이제 강소특구로 지정된 것은 이제 진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돈이 다시 이제 진주시로 그 혜택이 와야 되는데 그 경로가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6억 3천을 특구재단에 출연을 하고 국비 도비 합해서 올해 예산 기준으로 29억이 총 예산입니다. 거기서 올해 2023년은 29억이고 그 29억 중에서 21억이 우리 지원센터 진주시 지원센터로 21억이 내려오고 나머지 8억은 특구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일단 좀 뭐 일단 들었고요. 나중에 다시 자료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퇴장하십시오. 의사 일정 제5항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474호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처우 개선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1조에 진주시 처우 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21일 동안 입법 예고를 거쳤고 성별 영향 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경남 내에서 이렇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조례안을 또 굉장히 선진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발빠르게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쭉 살펴보았고 또 이것이 이제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도 저희 의원님 몇 분이 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요. 우선 김해 시 다음으로 독자적인 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응시키지 않고 독자적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서 우선 이게 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에 보면 구성원을 보면 그 현직 시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는 이유가 예.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저희들 법제처까지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당초에 저 생각도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아가지고 그 이게 처우 개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건데 그 전에 의원님께서 그 위원회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라고 저 생각이 그랬습니다만 법제처 문의한 결과 그 시행령에 그리고 시연을 되고 지금 시행령 하나 시행령에 보면 구성의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구성 요건에 지금 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 향상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예, 그 4조 5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 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해서 사항에 보면 딱 이게 명시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되고 조례에서 정할 수 없는 것은 시행령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해서 당연적으로 넣지 못하게끔 법제처의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맞았습니다. 그 부분들 질의 결과 그렇게 하셨네요. 제가 당연히 넣어야 된다. 시의원님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또 의원님들하고도 직접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그때 그러면 이제 김해 같은 경우는 들어있던데 그게 시의원이. 지금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음에 아마 개선권관이 내려올 거다. 네.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운영 횟수 뭐 1년에 최소 몇 예. 회를 연다 이런 거는 또 왜 빠져 있어요? 거기도 지금 또 저희들 내나 그 관련 법령의 시행령의 4조의 6 지역위원회 운영 등에 보면 각 가정에 우리 거의 이 관련 법령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성되는 게 중앙위원회 회의 등 4조의 4인데 여기에도 보면 그 조례에 준용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대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거기 하면 참 좋은데 그 밑에 이제 보면 그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운영 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위원회에서 위원회 할 때 몇 회를 하자 이렇게 정하시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이게 준용하기 때문에 그 준용에 대한 틀을 벗어나기가 알겠고요. 그리고 곤란해서 이제 이 위원회 구성에서 이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갖다가 상호 호선하도록 이렇게 예. 규정을 하셨는데 이게 다른 조례에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그 국장님이 예. 예, 어떤 데는 부시장님 하시는 데도 있고 아, 그렇죠, 국장님 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질의를 명시를 했었습니다. 했더라고요. 예, 그 그제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도 응. 내 법령 위반이다. 여기에 내나 그 있는 대로 진행해야 된다. 이게 그 당연직이 아니고 그게 호선하게끔 그렇게. 그거 다 그리 다수결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 그 표결해서 사치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그렇게 하실 되어 거네요. 있습니다. 예. 아, 다 그 문제가 될 만한 걸 질의를 하셔서 다시 제가 그것대로 생각했던 그 하셨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저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우리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고 시행을 했는데 예. 이거는 법령에 따른 그 부추적인 조례다 보니까 이게 상위법을 위반하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과장님 뭐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이거 지금 조례 제정 이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관련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길이 트인 거잖아요. 그들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우리 과에서 과장님께서 정말 큰 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을 실질적으로 요 조례 제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연하자면 저희들이 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올 초부터 그 조례 개정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서 그 사회복지사들 관련되는 것 분들하고도 많이 그 협의를 했었고 최후의 의원님까지도 저희들이 다 협의를 했었는데 그 전에 그 중간 과정에서 저희 법제처라든지 이런 법령적인 문제들도 많이 한번 짚어보고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많이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조례 그 개정안이 늦게 왔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예, 최민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좀 수고 많으셨고 우리 신성행 의원님 방금 쭉 말씀 중에도 우리 과장님의 또 의지도 느낄 수 있었고 또 저도 요건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몇 차례 또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좀 고민하고 의논했었는데 사실 또 과장님이 그 우리 실무자께서 또 저 조례안 초안을 제작해 왔을 때 또 그 부분은 우리 의회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도 보여주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사실 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라는 것이 우리 저 복지 정책과는 실질적인 이제 예산 편성과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노인 장애인과나 이쪽은 수차례 우리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좀 예산을 좀 더 편성하자 또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질의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조례안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 우리 시의원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은 이제 뭐냐면 사회복지사 분들이 지금까지 수차례 우리 지사협 통해서 처우 개선을 외쳤지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경제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이 들어가셔서 좀 더 목소리를 내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우리 지금 회의를 의무화하자는 것도 저 개인은 또 그 우리 진주시 상설위원회 유명무시라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자라는 제가 온 발언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이제 통폐합하자는 의견인데 이런 좋은 또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이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생겼음에도 또 우리가 저 위원회 개최 시기를 의무화시키지 않으면 이게 뭐 달라질 것이 있느냐라는 또 의문도 들거든요. 의원님 그 저희들이 그 매년 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처우 그 실태 조사를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것들 또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고 우려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그 알아서 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처우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거기에 또 진주시가 저번에 처우 개선 실제 조사를 진주시가 했었는데 작년에 진주시가 뭐 아주 좋은 처우 실태가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그렇지만 작년 올해 그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우리 그 상해보험 그리고 그 보험 관련도 다 전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 올해 다 가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씩 챙겨가고 있습니다. 예, 그 우선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게 저도 이제 이 조례안을 보면서 저희 의회 또 입법 고문님께도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무리가 없는지를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의회에서 들어가는 것은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정기회 및 임시회를 의무화하자는 그 내용은 현재 규정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그렇게 저희는 이 답변을 받았거든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실익이 좀 별로 없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준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그래서 그거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아예 불가능한 거는 아니고 할 수는 있지만 준용이라는 게 따라야 되는 거의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무방하고 예. 그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거기 위원회에서 할 때 이제 회의를 해서 우리가 몇 배 정도 하자라고 정해가지고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 법에 또 취지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 또 과장님 참 조례안 만드신다고 참 여러 고민한 흔적이 보이고 무슨 말씀이신지도 알겠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 또 같은 이야기 반복이기 때문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고 저희도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이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위원회가 열리는지 그리고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도 의회에서 한번 이건 관심 있게 모든 의원님들이 아마 관심이 많은 전체 부분입니다. 우리 그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모든 분들이 또 말씀하셨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례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관심도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차후로 우리 요 위원회가 있지만 또 의회 차원에서 우리 사회복지사 분들을 대표하는 분들 모시고 또 저 복지정책과 우리 과장님 모시고 같이 또 의회 주관하는 간담회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요 조례 검토한 거 몇 가지만 쭉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그 지금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일단은 우리 지금 조례 준비는 잘 하셨는데 이게 조례 상위법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게 2021년에 12월 21일 날 처우 개선위에 조문이 신설됐기 때문에 같은 법 시행령은 2022년 6월 14일 날 제정된 점을 감안을 하면은 일단 우리 조례는 좀 늦었다 그런 지적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안 제12조 제1항 제2호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냥 불러만 드릴 테니까 메모하시고 다음에 이거 제정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뒷받침하는데 이게 이제 바뀌면 바로 우리 조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시행령의 제4조 5에 2호에 나에 보면은 우리하고 똑같이 지금 우리 조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례안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보면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똑같이 문구도 똑같습니다. 그 위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구성된 단체 똑같은데 요 우리 시행령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이게 이제 문구가 띄어서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요 같이 가져야 된다. 이거 이제 한게 제가 검토하면서 발견된 지적 사항이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안 제14조 제2항에 보시면은 제2항 한번 보십시오. 14조 제2항 대행하며 이 이후에 자구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실상 이런 일은 없거든요. 얘는 사실 필요 없는 문구를 지금 너무 애롭게 지금 풀어 이어놨고 위원회 열 때 구성을 하고 구성원들이 참고해서 이제 개회 일정, 개최 일정, 조정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불편한 게는 이어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개정을 통해서 하면은 또 절차가 좀 그럴 거니까 메모하셨다가 다음에 개정을 통해서 이거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 방식은 입법 재량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해서 규정하는 것은 무방한 걸로 우리가 법적 해석을 했고, 위원회에서 이 수정 가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법적 검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최민구 의원님께서 지적만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개정할 때 참고해서 해주셔야 되고, 또 이제 시행령 제4조 제6 지역위원회 운영 등 지역위원회 위원회 임기, 해임, 해촉, 회의 등에 관해서는 제4조의 2사항에 따라가 제6항까지 제4조의 3, 제4조의 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요 규정에 준용하기 때문에 우리 저 과장님은 괜찮다 이 얘기거든요. 틀린 말씀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임위원회 연 1회에서 2회 정기회의하고 그다음 임시회의를 거쳐서 열어줘라. 그것도 이게 사회복지사들의 바람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참고 삼아서 말씀만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이걸 우리 이걸 2022년 6월 14일 날 개정되는 바람에 지금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 전에는 경기도 동두천시, 대구 중구, 울산 중구, 경기도 고양, 경기도 화성, 뭐 전북 전주 이런 데는 또 연 그 정기 회의 연 1회 뭐 분기별 2회 이런 게 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법이 바뀌었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꿔도 무방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총괄 참고해서 내년에 우리가 다음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개정될 시기가 있을 때 우리 뒤에 팀장님들 메모해 하셨다가 우리 정책 제안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제출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결과를 정책 제안으로 제안 드리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준비되시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몇 가지 더 남으셨지? 예. 그럼 앉아서 계속 해주십시오. 서셨다가 앉으시다가 불편하시니까. 이후에 설명은 앉아서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75호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장례 의식 지원으로 장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제4조에서 8조까지는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점검 및 한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1일 동안 입법 예고를 거쳤고 성별 영향 평가 결과 별지 서식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 및 장례 주관자 지정 신청서의 사망자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개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조례 검토하면서 제 나름대로 검토해 놓은 부분을 빠르게 그냥 말씀만 좀 드릴게요.
이 제목이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게 전국에 46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더라고요. 예. 지금 그리고 48개. 예, 맞습니다. 예. 조례는 거의 뭐 유사한 내용이고 또 보니까 경남 최초의 조례 제정으로 되어 있어서 맞습니까? 지금 김해 씨가 지금 제정인 걸로 되어 했습니까?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조례하면서 경남에는 없더라 말이죠. 그래서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고 안 제8조의 업무의 위탁과 관련해서 보면은 2021년과 2022년, 2023년에 무연고 사망, 우리 장의 보상 이런 걸 해가 왔더라고요. 예. 장의 보상을. 예. 당초 예산을 보니까 각 7명씩 해가지고 한 명당 80만 원 이렇게 하고 560만 원을 반영해서 집행됐더라 말이지. 예. 그래서 최근에 3년간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예산 세부 집행 내역 뭐 이런 것들이 좀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싶고 예, 이 조례 예, 보면서 예. 비용 추계서에서 2022년도에 25명의 무연고 사망자 처리 건수가 25명을 돼 있고 예산 집행된 사람은 7명 그 외에 18명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을 좀 이렇게 궁금해지겠더라고 제가 예, 이 자료를 검토하고 예, 보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질문하고 예산 부족의 전용 또는 뭐 확보 내용 이런 것들을 지금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오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한꺼번에 쭉 질문도 드리고 확인도 좀 할게. 그래 예, 예. 뒤에 팀장님도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바쁜 건 아닙니다. 예. 시간 되실 때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 18명에 대해서 예산 집행 내역을 제가 좀 질문할 거고 그다음에 부족 예산의 전용 또는 우리 확보 내용 확인이 필요한데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상위법의 제12조 6항에 무연고 우리 그 사망자 장례 업무 위탁 규정은 2023년 3월 28일 날 신설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간 무연고 사망자 장례 업무의 처리 방법, 뭐 위탁 여부 이런 것들을 제가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메모하시고 위탁 규정에 대해서 위반 여부가 조금 확인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봤거든요. 거기 보면은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 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2023년 3월 28일 날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질문하고 답변 받고 자료 받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고 이거를 메모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난 뒤에 이 조례는 그냥 그대로 지나가고 거기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제정할 때 같이 본 의원하고 의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말씀하셨던 게 개략적으로는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저희들 지금 장례 그 무연고 사망자가 25명, 올해도 지금 현재로 27명입니다. 80만 원씩 지원하는데 여기에 그 지금 주무기에서 그 무연구에서 되고 시신이 처리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생활보장계에서 수급자들한테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급자들은 하고 있는 부분은 생활보장계 그 무용되고 사망 처리하는 비용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 거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주무기에서 하는 예산으로 반영돼서 아까 금액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그 전에 또 우리 지금 위탁에 관한 부분은 기존에 이는 새로운 위탁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그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놨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장례 회사들이 다 지정을 해서 아니면 본인 유효적이 하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그 정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례 업무 위탁 규정이 2023년 3월 28일 날 신설됐기 때문에 이거 아까 이제 참고해서 3년간 무연고 장례 업무의 처리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질문이 되고 위탁 규정에 대한 뭐 위반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도 한번 보고 오늘 지금 일부 답변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부족한 건 따로 한번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6항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00
76호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제3조는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에 대한 사항, 제4조 5조는 포상금 지급 기준과 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 방법, 6조 7조는 포상금 지급 제외 및 한수, 8조는 위기가구의 지원 및 관리, 9조는 정보 제공 및 홍보, 제10조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21일 동안 입법 예고를 거치고 성별 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하신 조례안이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게 지금 그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 여기에 보면은 위기가구의 발굴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0년 4월 7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예산이 제가 보니까 전혀 안 잡혀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위기가구 발굴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 저희들이 복지 정책과에 사는 주 업무가 위기가구 발굴이 주 업무인데 거기에 관련되는 거는 이제 발굴을 우리가 홍보하고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상담하는 것들이 크게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사항들은 아니고 발굴되고 난 이후에 지원하는 것들이 이제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 예산이라든지 뭐 일반 사무비적인 그런 예산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고 사업 예산은 특별히 사업을 뭐 진행하는 것들은 우리가 저희들이 사람 만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니까 차를 뭐 탄다든지 뭐 차를 구입한다든지 차 운영비라든지 이런 정도의 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현재까지 위기가구 발굴하고 그 관련돼 있는 뭐 어떤 예산을 집행한 게나 또 그런 예산을 잡으려고 하는 뭐 관리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 전체적으로 저희들 주로 위기가구들은 저희들이 이제 제도 끝내 놓으면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주거급여 이런 걸 주는 거고요. 혹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단이라든지 일반 민간 자원과 연계해서 또 에어컨이 더운 난로가 필요하다는 난로도 사주고 하는 그런 것들 연계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은 통계라든지 그런 잡혀져 있고요. 한번 또 위원장님한테 그 자료는 또 상세한 자료는 한번 뽑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당부 사항은 2020년 4월 7일 날 지금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되었고 그 개정된 데 보면은 제9조 제2 위기가구의 발굴 해가지고 2항에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서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여기서부터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20년 4월 7일 날 말씀드리고 난 뒤에 요 쭉 내용을 보니까 직접적인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확인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해서 챙겨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7항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8항 복지 등기 우편 사업 개인정보 처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77호
복귀 등기 우편 사업 개인정보 처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유는 복지 등기업 우편 사업 추진으로 지역 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 및 고독사 해소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14조입니다. 위탁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관은 진지 우체국이며 위탁 업무는 복지 등기 발송, 위기 여부 조사, 회신, 지원 연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과 복지 등기 조사, 지원 연계 등 결과 정보 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 등기 우편 사업 개인정보 처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등기 우편 사업 개인정보 처리 위탁 동의안인데 제가 이거 보니까 지난 3년간의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 현황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거 검토하면서 그리고 행정 처리, 그러니까 행정으로 이 일을 지원해 준 현황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 위탁에 대한 추계 비용도 이게 점검이 필요하겠더라고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예. 그 내용들을 예. 간단하게 답변할 건 하시고 예. 메모하셨다가 뒤에 저한테 따로 이 부분은 한번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 사각지대 그 관련은 저희들이 현황의 자료를 지금 현재로 또 설명 드리겠고요. 예. 추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이게 등기 우편입니다. 우편으로 해서 우체국이 우리가 반을 내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예산 내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공공 운영비가 안에 그 우편 요금이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안에서 들어가는 거라서 그 아주 작게 지금 현재 계약은 월 50건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달에 50건 곱하기 2,000원 하면 그렇게 크게 돈 많이 들지 않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비용 추계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행정 처리 지원 현황 같은 것도 한번 나중에 정리하셔가지고 예.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간 한번 마련해 주시기 이게 바랍니다. 또 참조 자료로 저희들이 그 우편 복지 등기 우편 서비스 업무 추진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안내 그 참고 자료 유인물 한 개 만들어 놨는데 그 한번 또 그 부분들도 한번 의원님도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조금 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가지고 신경을 쓰고 일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복지 등기 우편 사업 개인정보 처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냥 가시면 됩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예. 예, 고생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478호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경영 개선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진주시 농업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진주시 농업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존속 기한 연장에 따라 비용 수반이 없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3년 9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결과도 별도 개선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속기간 연장하는 게 다입니까? 주 내용이 그지? 특별하게 존속기간 연장. 그래서 지금 그 질의가 없으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분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479호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장학사업의 다양화를 위하여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연계한 지역 특성화 관련 인재 육성 사업과 우수학생 해외 선진 문화탐방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기금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기금의 용도, 안 제17조 장학금의 종류, 안 제18조 장학금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각 지역 특성화 관련 인재 육성 사업과 우수학생 해외 선진 문화 탐방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25조까지 해외 선진 문화 탐방 장학 사업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의 목적, 소요 경비 지원, 탐방 사업, 해외 탐방 사업 통지, 장학생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선발, 해외 탐방 지역 선정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12페이지 비용 추계 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3년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있습니까? 아니 있으면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우리 김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과장님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운영에 위원회에 들어 있어서 예. 내용 부분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해외 선진 그 부분에도 기획을 잘 하셔가지고 그 우리 진주시의 학생들이 그 해외 선진에서 좋은 그 교육을 그 발굴 배우고 해서 우리 진주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지도 편달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관련 지역과 그 탐방 지역을 잘 그걸 해서 그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24년도 보니까 좀 추가로 인원수가 좀 늘었네요. 45명에서 90명으로. 그거는 이제 그 합쳐가지고 원래 네. 45명 이내인데 네. 그 이제 겨울 방학, 여름 방학 합쳐가지고 합쳐가지고 90명. 예. 좀 더 좀 면밀하게 잘 살펴가지고 학생들한테 큰 기대가 그 꿈을 실어줄 수 있도록 잘 편성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개정된 부분이 이제 세 가지인가요? 추가가 되었죠, 장학생이 그죠? 예,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해외 탐방, 해외 선진문화 탐방 사업, 우수 인재, 해외 선진문화 탐방 사업 이 부분에서 22조부터 24조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그 이제 우수 학생 이 지원 대상자 자격을 갖다 규정을 하면서 고등학생 1, 2학년 재학생으로 성적 상위 직전학기 상위 3% 이내,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서는 상위 20% 이내 이렇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네. 이렇게 적시를 해놓으셨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적 상위 4%, 상위 그래서 20% 이걸 이렇게까지 이제 어느 정도 조례상으로 이렇게 기준을 조금 정해가지고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 조례상에 의견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투명성도 중요하겠지만 본래 이 미래세대 행복기금이라는 기금의 목적, 설치의 목적,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진주시를 위해서 미래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지향하는 바, 뭐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되어서 이 사업도 해마다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수정이 가해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딱 성적상의 규정을 지어버리면 이 규정을 만일에 바꾸고자 할 때는 또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이중의 작업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지침상으로 정해서 그걸 학교에 하달한다든지 모집 과정에서 반영을 하는 방식은 안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 이제 김영석 의원님도 요게 우리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요 이제 위원회 할 때 어느 정도 요걸 이제 그 정해가지고 그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례에 반영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프로테이지만 그 하더라도 충분하게 그 이제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걸 그 퍼센트를 이제 넣었고요. 그래서 요게 3%를 하면 1등급, 20%라면 한 3등급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범위 내에서 그 가능하다고 학교에서도 저희들이 학교에 방문해서 그 협의한 결과 이렇게 하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것을 2027년도까지 이제 예산안을 갖다가 추계 결과를 올리셨는데 이제 올 내년하고 똑같다 그죠? 그 향후 4개년간 그죠?
그 저기 지금 장학사업 그리고 탐방사업 다 포함해서 8억 8천을 쓰는 걸로 그죠? 예, 예. 예. 그럼 이건 주계니까 또 그 조금씩은 바뀔 수가 있죠, 그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해마다 왜냐하면 예, 조금 이거 저기 이자 수익 500억에 대한 이자 수익만으로 운용을 하겠다 했고 최소 이자가 1.8%만 보장이 되어도 9억 정도의 이자가 네. 생기는데 현재는 3.19% 15억 9,500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자금 충분하거든요. 예, 충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주계고 더 확대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죠? 그 해마다 그러면 시비를 해가지고 또 그때 또 조례가 예, 개정돼야 예. 될 수도 예, 있겠다, 조금씩 그죠? 변동 가능성이 다른 있습니다. 사업이 추가될 경우에 예, 예, 알겠습니다. 계속 좀 잘 운용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오늘 저희들한 제출한 게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일단 문구가 한 게 조금 발라야 될 게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문제가 될 만한 내용 얘기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4조 제1항에 보면은 해외 선지나 해외 선진 문화 탐방 장학 사업의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선발 등에서 여기서부터 추천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 1, 2학년 재학생 이 문구가 잘 안 맞아서 추천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 1, 2학년 재학생 이게 이 전문 문구가 맞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두고 있는 자구 중에서 있는은 빼야 되는 거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음에 네. 제정할 때 지금 체크해놨다가 네, 네, 네. 개정할 때 이거를 미리 좀 체크가 반영을 해주이소. 네, 메모해 알겠습니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비용 추계서의 추계의 전제 2번 항목을 보면은 이게 조례가 개정되어 공표가 되어야 이게 집행이 가능한 내용이거든. 그 저 비용 추계서 2번 항목. 2번 예, 예. 예, 예. 이 조례가 공포가 되어야 집행이 가능한데 네. 이제 252의 조례 개정 가결일이 12월 12일이거든. 네, 가결일이. 네, 그거 참고해야 되고 그지. 네. 알겠습니다. 이게 2023년 기금 운영 계획상과 지금 불일치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2023년 1번 항목만 보면은 기금 집행 계획이 반영이 돼야 되고 2023년도 예산 심의 시에 3억 2천만 원만 지출되도록 3억 2천만 원 이상은 못 쓰게끔 돼 있어요. 우리한테 네. 의회 승인 받은 게. 그래서 지출 이 승인된 금액만큼만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지출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고 계시지? 예, 예. 그래서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또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의 지급 제2항에는 어제도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장학금은 기금의 예탁으로 발생한 이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그냥 어차피 네. 이자 아니면은. 그리고 기금 운영 계획 및 결산의 뭐 1항은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하고 뭐 출납 폐쇄 이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다음 2항은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영 계획안과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진주시의회에 제출해 의결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 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이 기금 운영 계획상 불일치하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 더 좀 짚어볼 필요는 있기는 한데 나중에 이 부분까지 메모에가 다 적어놨다가 제가 그 지적한 내용들 참고해서 업무를 진행해주고 원래 이 조례 이걸 받기 전에 이제 저희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오늘은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하고 개정할 때 다 네, 네. 반영하고 예산 집행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 다시 한 번 더 의논할 거 있으면 하고 그래 하십시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0항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시학습과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의안보로 제3480호 진주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조례에 복합 운영되던 진주시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및 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호, 자활, 의료 지원 등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위치, 기능 관련 내용이며 안 제5조는 조직 및 구성,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복무 및 임금 관련, 그리고 안 제9조 자원봉사자 운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5페이지 비용 추계 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3년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이제 그 사업을 보면 그 기능에서 그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 구조 및 일시 보호 지원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학교나 가정으로부터 격리를 해서 일시적으로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이 안에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에서는 뭐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우리 청소년 안전망 그 필수 연계 기관과 그 협약을 맺어 가지고 총 6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관련된 단체와 그 협약을 해서 그렇게 그런 대상자가 나오면은 그 시설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제 가출 청소년이 갈 데가 없다. 네. 가정 폭력으로부터 피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지금 임시 거주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연계를 해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기관이 청소년들이 학대 피해 아동 그 여아 남아는 따로 생겼잖아요. 그죠? 네. 임시 거주 시설이 보호 시설이 근데 청소년의 경우에 그게 있는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갈 데가 있어요. 가출 청소년이. 저희들은 이제 창원 청소년 비행 예방 센터라고 있습니다. 창원으로 가야 돼요. 예. 진주에는 없다 그죠? 저희들하고 연계 기관을 맺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창원으로 네, 갈 수 있네요. 일단 좀 실태 파악이 필요해서 여쭤본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원에 있다 그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제출하신 진주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보면은 제2조 정의해 보십시오. 정의. 이 조례의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게 오타인가 잘못된 거지? 9세가 아니고 19세 아닙니까? 9세 맞습니다. 9세 맞습니까? 예, 예. 청소년 9세부터 예, 맞습니까? 예. 청소년 기본법에 예. 9세부터 24세 오타는 아니다, 그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복합 운영되던 진주시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이 개정되면서 전면 개정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개정 전에 현 조례에서 담고 있는 운영위원회 기능이 예. 진주시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 당초에는 이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조례 안에 그 우리 상담센터의 기능과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그 업무를 같이 이제 대회가 있었는데 청소년 그 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복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돼가 작년에 이제 아동 보육과에 있을 때 그 부분만 떼가지고 이제 제정을 했고요. 그거 외의 부분은 이제 이번에 그 전면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규정이 돼야 되고 그 규정이 돼야 되는 거를 또 사전에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확인하는 거니까 예. 네, 네. 그 정도 답변이면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 계시고 같이 나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윙스타워 지식산업센터 외 한 곳을 현장 방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